어쨌든 독서의 기본은 글을 구조화해서 전체 짜임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내용도 잘 기억할 거니까. 자, 그럼 가보도록 하자. 1강 32페이지 거 가보도록 할게요. 비문학 되게 오랜만이죠, 선생님이랑. 내신 한 5주, 6주 정도 쉬었으니까. 자, 문단 번호부터 한번 써볼까? 몇 개 문단이죠? 선생님 미리 보니까 7개 문단인 것 같더라고요. 자, 뒤에까지 해서 총 7개 문단이고요. 왜 비문학은 5문단에서 7문단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면 뭐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 길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길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5문단에서 7문단 정도로 나오니까. 자, 그럼 가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지? 자, 유라,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와? 비문학에서. 주제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면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나서 끝이겠네? 우리가 모든 글 읽기는 주제 파악하기 위해서 읽잖아.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죠? 그래.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을 미리 예고해 주지. 그럼 여기서 다음에 나올 것, 즉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바로 화제라든지 또는 논제라고 말하는 거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화제, 그리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논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말할 거리, 나 무엇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글이 모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밑에는 뭐래? 밑밥을 좀 깔겠지. 뭐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어떤 개념을 설명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 그래서 글을 좀 읽어보면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보기 전에 두 번째 문단을 먼저 봐요, 실은. 두 번째 문단 출발이 뭘로 시작하지? 그거는 뭐로 시작하냐? 그러나 라고 시작하지. 근데 우리말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게 글이 길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너네 글을 읽을 때 일단 두 번째 문단 먼저 보는 연습을 해봐. 한번 쓱 보고 가. 근데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이 통째로 전제인 경우가 많아. 전제라는 말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부터야. 근데 밑밥을 깔아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보고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앞으로 나올 내용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 번째 문단 쓱 보고 가는 게 좋아. 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을 때 좀 더 어떻게 읽을 수 있겠니?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겠지. 왜? 이건 그냥 전제니까. 진짜 말할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뭐에 대한 개념? 정근아, 카메라 조심해서. 카메라 조심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 여기서는 뭐에 대한 설명?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면역 반응이야. 따라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면역 반응이죠.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한 얘기는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밑줄은 굳이 얘는 개념이니까 여기 밑줄 해줄 필요 없어. 면역 반응 개념이니까. 굳이 밑줄을 그치면 뭐라고? 여기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로 이해하기 쉽다, 이런 얘기야.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겠니?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그럼 진짜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야, 실은. 물론 그러나가 없었어도 이것만 보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러나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나오겠지.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냐?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최근이라는 말이 나왔네. 이거 최근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하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거 안 써도 돼? 여기서부터 뭐에 해당해? 얘야, 얘. 무엇에 대한 얘기니, 그럼? 승윤아, 뭐에 대한 얘기니?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서 해를 끼치는. 그렇지. 이거에 대한 얘가 지금 나오는 거야. 한번 보자.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면역계가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인데, 그치?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 과잉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전환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계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말했지. 그럼 이 다음에 나올 이유는 뭐라고? 고은아? 뭐가 나와? 면역계 과잉 나타나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중심 문장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묶어주는 거니까 요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요거 봐. 그럼 여기까지만 따로 정리해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 그지? 면역 반응이 활발하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해. 이런 질병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지. 그러면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거기 좀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죠. 자,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지나온 환경에서 찾았다라고 했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다고? 지나온 환경에서 찾았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는 미리 거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가볼게. 인체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같이 함께 진화해 왔대. 얘네가 함께 진화. 우리가 진화하면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같이 진화하는 거야, 둘이. 즉 이들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해왔고, 걔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면역 반응은 걔네가 죽잖아. 살아남으려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쪽으로 발전해왔고,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을 침입에 대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는 거야. 둘이 각자 진화한 거야.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세균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인체는 걔네들을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해온 거, 발달한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어떻게 된 거야? 지나치게 된 거야. 이를 뭐라고 불러? 위생가설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살아남기 위해서 막 진화를 했어. 인체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진화를 했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환경이나 깨끗해지는 바람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바이러스가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면역 반응이 더 과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본 거야. 이걸 위생가설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죠?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환경이 너무 깨끗해져서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걸 이제 환경에서 찾은 거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유, 여기서 대답해줬지? 여기서 대답해줬죠? 자, 그럼 가볼게요.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되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짐으로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균형이 깨져버린 거야. 왜? 이 환경이 너무 깨끗해져 버리니까. 그렇다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물어봤네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 뭐겠니? 면역계가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이걸 뭘 통해서?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앞에서는 원인이 나왔어요. 이런 그 면역계 질환이 과도한 면역계 질환이 생기는 원인, 너무 깨끗해서. 그러면 이제 공존해야 되잖아. 그러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그걸 장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설명해 보자고. 어떻게 공존하는지. 우리 장 안에는 몸 전체 세포수보다 10여 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면역계가 어떻게 해요?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받아들인 거지. 공존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나와 있겠지.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은 공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공존하는지 좀 밑에 가보자고. 5번째 문단.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세포들은 그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이다라고 나와 있지. 이것은 그냥 밑줄이야. 여기.
상준아, 이거 왜 그냥 밑줄일까? 선생님, 이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밑줄이거든요. 왜 그냥 밑줄이야? 그래, 뒤에 나오니까. 이거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그럼 각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걸 뭐 해주는 애니까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밑줄인 거야. 앞으로 항상 그래서 묶어주는 애들이 있어.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해주는 것이면서 묶어주는 애들은 일단 그중 무조건 밑줄을 하고 하는 게 좋아. 알겠죠? 요거 밑줄을 할 거야. 자, 가보자. 수지상 세포는, 봐. 수지상 세포 바로 설명해 주지? 자, 여기는 수지상 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이다. 수지상 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뭐야 이거? 인지하고,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몸으로 분화시킨다 라고 나와있지. 이거 과정이지. 과정이라면 일단 무조건 뭐 해줘? 번호를 매겨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 수지상 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대. 이렇게 분화시켜.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뭐 한다?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이게 과정인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뭐 하는 과정인 거냐, 여기는? 무슨 과정? 다시 한번. 무슨 과정일까? 여기 과정 3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뭔가 설명이 위에 있겠지? 무슨 과정 여기는? 그렇지. 뭐가? 면역계가 외부 물질을 없애는 과정이야. 면역 반응의 과정인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래. 일단 이렇게까지 면역 반응의 과정은 이렇게. 수지상 세포와 T세포인데 이렇게 과정, 저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T세포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T세포라는 말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T세포 동그라미 쳐도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야. 근데 여기서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내용은 뭐였냐? 태연아, 이거 면역 반응을 찾고자 이 글을 읽는 거냐? 앞에서 안내해줬거든.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우리한테.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했지? 지금 어떤 흐름상 우리 뭘 찾아야 돼 지금?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면역계가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냐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돼. 공존하는 과정을 찾아갈 건데 그걸 장면 미생물을 통해서 설명해 줄 거야. 근데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돼? 면역 반응을 알아야 돼. 이 면역 반응을 알아놓은 거야. 그래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어떻게 공존하는지가. 다음 가볼게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 성격을 바꿔놓는다라고 했죠. 아까 그 외부 물질들은 어떻게 진화했다고 나와있니?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쪽으로 진화했지. 면역계는 얘네를 죽일 쪽으로 진화했지. 둘이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얘네들 T세포가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잖아. 얘네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 성격을 바꿔놓는다라고 했어. 즉 수지상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성격이 또 뭐라고 나오니? 이렇게 성격이 변한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도 뭐가 될 수 있겠냐? 순서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는데? 첫 번째,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 성격을 어떻게? 바꿔놓는 거야. 이렇게 성격이 변한 수지상 세포를 뭐라고 불러?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를 뭘로 바꿔버린 거니? 조절 수지상 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바꿔버려. 조절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키는데 라고 했지. 뭘로 바꿔버리니 그러면? 미성숙 T세포를 뭘로 바꿔버려? 조절 T세포로 성숙시켜버리지. 그런데 그럼 조절 T세포는 뭐냐? 조절 T세포는 조력 T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와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를 만들어내.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나와있지? 과정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는지. 지금 우리가 아까 뭘 찾으려고 한다고 했어?
면역계와 장내 미생물의 공존이겠지. 그래서 공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공존하는 과정인 거야. 면역계가 이래. 근데 미생물은 요걸 요렇게 바꿔서 공존해 가는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줄을 하나 더 주자면 선생님 어디다 밑줄을 거주겠냐? 장내 미생물은 요렇게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됐죠? 자, 다음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거지. 근데 그것이 오히려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지.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관응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라고 말을 했네. 그럼 실제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뭐에 해당한다고? 예시. 그래. 예시. 뭐에 대한 예시겠니?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겠지? 그럼 앞이 밑줄이 되겠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관응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왜?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거거든. 이렇게.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죠. 마지막 여기는 뭐가 되겠니? 이런 것들을. 이런 건 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 글을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읽고 나서 바로 문제 풀면 안 된다고 했죠?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글의 내용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면역 반응이 뭔지 알지? 근데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이 활발하면 건강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가?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야. 이거는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위생가설이 나와요. 위생가설에 대한 여기 나옵니까? 원인.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지? 그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 자, 우리 면역계는 이렇게 해서 면역계는 죽여. 근데 외부 물질은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해. 그 결과 조절 T세포가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문제 가볼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됐어요. 가장 적절한 건 하나를 물어보라는 얘기니까 최소한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먼저 생각하고 가야 되겠지. 이 글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니? 건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 거야. 건강하다는 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동안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진짜 건강한 건 뭐였어? 그렇지. 뭐와? 균형이야. 균형. 외부 물질과 면역계 뭐가? 공존이다. 이게 진짜 건강하다는 의미다. 라는 것이겠지?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어요. 그럼 다 몇 번일까요? 1번? 가설의 수정이 필요하다?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은 가설인 거야. 얘는 가설은 아니야. 유라, 몇 번? 2번. 그렇죠. 2번이죠. 2번. 답은 2번인데 여기서 알아둘 개념이 하나 있겠죠? 바로 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바로 통념입니다. 통념. 통념은 개념상 통념의 말의 의미는 뭐죠? 통념이라는 말의 의미는?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통념이라고 불러요. 그럼 윗글에 나와 있는 통념은 뭐죠? 그렇지. 면역 반응이 활발하면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제 그 생각을 바로 통념이죠. 이 통념에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럼 진짜 건강하다는 건 뭐라는 거야? 그렇지. 면역계와 외부 물질과의 공존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이거 사실적 사고인데 키워드 잡아보자고. 자, 한번 가보자. 1번.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긴 장내 미생물의 생존이지. 몇 번째 문단?
장내 미생물의 생존 몇 번째 문단? 6번째 문단인가? 6번째 문단. 그래, 이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할 때, 이거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잖아.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떠올렸던 질문은 얘가 어디 나와 있지, 먼저야. 자,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대. 바이러스 접할 기회. 밸런스 붕괴지? 몇 번째 문단 얘는? 이거 위생가설이잖아. 몇 번째 문단? 위생가설 세 번째 문단이니? 오케이, 좋아. 세 번째 문단. 면역계의 과잉 반응. 몇 번째 문단 얘? 이거 두 번째 문단이었던 것 같아. 그지? 예, 두 번째 문단. 위생가설 했으니까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공존했을 때 얻는 이익은 몇 번째 문단? 7번째 문단이지 않을까요?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글의 구조화가 잘 되면 이걸 보고 나서 글의 흐름상 얘가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걸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라도 글을 구조화해서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가보자. 1번 선택지 맞습니까? 어떻게 생존하죠? 조절 T세포. 그죠? 조절 수지상태포가 조절 T세포를 만들어내죠? 맞네요.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와있죠? 환경이 깨끗하거나 뭐 의료의 발전 이런 거 나오지? 맞네요. 세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오죠? 면역계 과잉 반응에 일어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면 찾아봐. 책 펼쳐 이렇게 한쪽만 책 펼쳐. 자, 아니 이게 두 번째 문단이라고 했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문단을 봐. 어떤 질병들이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고요? 뭐야? 그래, 알레르기, 천식. 이게 사람의 선입견이 되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건 그게 몇 번째 문단에 있지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러고 가서 눈으로 확인해. 이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불러? 이거 사실적 사고라고 불러.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자, 나와 있죠? 위생가설에 따를 때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 위생가설, 너네가 세 번째 문단이라며. 그래서 환경이 깨끗해졌어. 우리 환경이 개선됐어. 우리 인체에 긍정적인 역할, 어떤 것들이 있어? 세 번째 문단 나왔어, 안 나왔어? 없지? 없잖아. 뭐만 나와 있어? 부정적인 역할만 나와 있죠,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져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말하잖아. 부정적인 것만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답 4번이죠.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알레르기성 질환을 뭐 할 수 있대? 과민성, 면역 반응이 과도했을 때 나타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7번째 문단에. 그거 나와 있는 거, 이게. 야, 이런 문제는 내가 풀어놓고 나서, 이거 맞는 점을 정답 한번 볼까? 이거 필요도 없어요. 왜? 본문에서 그대로 텍스트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 항상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키워드는 이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냐, 안 맞는 선택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고 나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다음, 33번. 자, 여기서도 가보자. 인체의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면역계. 다음,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의 의미. 다음, 세 번째.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대의 발달과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 키워드야. 장내 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장내 미생물이야. 자, 한번 몇 번째 문단이냐 가볼까? 인체의 면역계와 관련된 건 딱 두 개 파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면역계 나오지?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면역계. 또 몇 번째 문단이 있을까? 네 번째 문단? 그지? 거기서 수지상 세포를 뭘로 만들어? T세포 2개로 분화시키지. 그게 면역계였어. 네 번째 문단. 어디 있는지만 보자고. 네 번째 문단 맞지? 선생님은 이거 태블릿이라 한꺼번에 못 봐. 책 펼치라니까. 책 펼쳐놓고 봐. 네 번째 문단 맞아? 다음.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지. 몇 번째 문단에?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의 의미는 7번째 문단이지. 그 다음, 외부 물질이 얘도 7번째 문단.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 얘는 위생가설이지? 3번째 문단. 장내 미생물은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장내 미생물이니까 이게 6번째 문단인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여기를 보고 찾아보는 거야. 여기 보고 찾아보자. 첫 번째 가자.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없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없어?
모르는 세모. 일단 세모 치고 넘어가. 다음.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의 강력을 조절하는 것. 맞아, 안 맞아, 얘는? 맞지? 얘는 맞네요.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맞지?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되는 원인이다. 얘도 맞죠? 네, 맞아요. 장내 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에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맞지? 6번째. 그래서 공존한다는 거지. 그럼 다음 몇 번? 1번. 1번이 요건 시야가 좁으면 좀 찾기 힘들기도 해. 자, 결론만 내려보자고. 여기서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 왜 생긴 거야? 환경이 너무 깨끗해서 얘가 너무 과도해진 거지. 그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얘의 힘을 좀 죽여야 되겠지. 얘의 힘을 죽일 수 있는 게 뭐야? 장내 미생물이지. 그러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건 얘가 아니라 뭐야? 외부 물질로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얘는 1번은 무조건 틀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3번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돼요. 자, 됐죠? 자, 다음. 요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거 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킬러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준킬러. 2학년 거.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공간이, 자, 봐, 선생님 봐. 이게 딱 나온 순간, 가나지? 얘가 본문에 어느 문단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키워드 있어요. 봐. 여기 봐봐. 그림 봐봐. 장내 공간 있고요. 수지상 세포가 미성숙 T세포를 이렇게 분화시키고요. 얘는 조절 수지상 세포가 미성숙 T세포를 이렇게 분화시킨대요. 몇 번째 문단일까요? 각각. 가는 몇 번째 문단? 5번째 문단? 나는 미안 5번째 문단 하면서 6이라고 쓰고 있다. 여기는 5번째 문단, 얘는 6번째 문단. 그치? 얘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는 면역 반응이지? 얘는 누구의 역할? 누구의 역할?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자. 여기 T세포 나오지? 어떤 T세포죠? 여기 T세포 나오죠? 얘는 어떤 T세포죠? 적어볼까요? 수지상 세포는요, 미성숙 T세포를 뭘로 만들어요? 무슨 T세포? 조력 T세포하고 세포 독성 T세포. 자, 여기 조절 수지상 세포는 미성숙 T세포를 뭘로 바꾸죠? 니네가 찾아. 이거 쓸 거 생각하지 말고 보면 넘어가봐. 6번째 문단이라면 미성숙 T세포는 뭘로 바꿔? 그래, 조절 T세포가 됐지. 자, 됐잖아, 나머지. 이렇게 됐잖아.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이 그림은 필요 없다고. 응. 빨리 해. 이거는 안 봐도 돼, 이제. 왜? 얘가 가와 관련된 건 다 5번째 문단이고 나와 관련된 건 다 6번째 문단이잖아. 그거만 보면 이제 답은 나오지. 편하게 나오지. 자, 가의 수지상 세포는 5번째 문단이죠. 외부 물질을 제거할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조력 T세포와 세포 속동 T세포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맞습니까? 네. 5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얘 맞아. 가는 말이에요. 가만 볼게요. 이 가의 T세포는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조절 T세포와 세포 속성 T세포는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얘도? 오케이, 좋아. 다음. 4번 한번 가볼까? 5번 가볼까? 5번 가나니까. 가나의 작용 모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가는 맞죠? 이렇게. 그냥 가보자고, 나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야. 얘가 만들어내는 건 조절 T세포야. 나의 수지 조성 세포와 달리 외부 물질을 그럼 얘를 외부 물질을 제거할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지? 얘 자체가 외부 물질이고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2번.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얘는 없애는 역할이 아니니까 얘는 나와 달리라는 말을 쓰는 거 맞죠? 얘도 맞고요. 나의 미성숙 세포는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가는 두 종류지만 얘는 뭐야? 조절 T세포는 한 종류니까 얘도 맞죠? 나의 T세포는 과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얘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6번째 문단 지나서 7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조절 T세포가 이렇게 하잖아요. 얘도 맞죠? 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얘가? 아니죠? 외부 물질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이니까
나가 틀렸어요. 이렇게. 이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 오케이. 다음. 요거 봐요.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봐. 보기를 활용하여, 보기를 활용해서 윗글을 보충하고자 할 때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지. 가장 적절한 거 하나야. 얘를 가지고 윗글을 보충할 거래. 그럼 니네가 얘를 읽어보고요. 얘가 만약에 보충한다면 본문의 몇 번째 문단하고 어울리는지를 먼저 찾아야겠지. 자, 얘 본문의 몇 번째 문단하고 어울리니? 봐봐. 외부 물질이 기생충이지 외부 물질을 이용한 치료야. 외부 물질을 이용한 치료. 본문에서 외부 물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 몇 번째 문단? 7번째 문단. 7번째 문단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그지? 그러면 몇 번일까요? 7번째 문단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걸 보면 되는 거야. 7번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1번. 그래요. 그게 1번이잖아. 외부 물질과 공존하여 면역 반응이 균형을 이루게 된 이거잖아.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이 이렇게 가야 돼. 얘를 활용하여 윗글을 보충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본문 몇 번째 문단의 내용과 어울리는지를 먼저 봐야지. 얘 7번째 문단이잖아. 7번째 문단의 내용 뭐야? 뭐야? 조절, 균형. 이거지? 그럼 답은 몇 번이니?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의외로 답은 되게 쉽게 나오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